심장이 고장난 환자가 있는데 심장 하나만 만들어 줄래요? 네? 심장이 하는 일이 뭔데요? 어떻게 생겼는데요? 아무 재질로나 만들어도 되나요? 병원에 가면 수많은 의료기기와 첨단 기술을 응용한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첨단 의료기기를 만들어주고 사용법을 알려주는 걸까요? 저는 환자 치료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알지만 만들 수는 없어요. 저는 문제 해결 도구를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사람에게 사용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왜 필요한지는 알지 못해요. 잠깐만요, 여러분. 혹시 제가 필요한가요? 의공학자는 부작용이 없는 재질을 선택하고 이식되었을 경우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연구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의학, 수학, 물리, 화학, 공학의 지식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답니다. 한 명의 연구자가 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의공학자라면 각 분야를 모두 이해하고 필요한 전문가들을 모아 융합 연구를 이끌어내는 의공학 연구의 리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최첨단 진단 치료 기술은 의공학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일궈낸 결과입니다. 나 이번에 고려대학교 바이오공학부 붙었어. 오, 너 의대 갔어? 아니, 바이오공학부라니까. 와, 그럼 공대네? 그럼 의료 로봇을 만드나? 에휴, 내가 알려줄게. 사람들이 아프면 어딜 가? 병원에 가지? 그럼 병원에 있는 수많은 의료기기는 누가 다뤄? 의사나 간호사들이 다루지. 그럼 그 의료기기는 누가 만들어? 의사? 간호사? 아니지. 그분들은 치료에 집중하고 기기를 만들어주는 분들은 따로 있겠지? 내가 바이오공학부를 졸업하면 그 첨단 의료기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와, 너 대단한 학부에 붙었구나? 몰라봐서 미안하다. 근데 솔직히 바이오의공학부는 생소한데 의대인 거야, 공대인 거야? 우리 학교는 보건과학대학에 속해 있어. 너처럼 바이오의공학부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 준비했지. 우리 학부 교수님께서 바이오공학부에 대해 소개해 주실 거야. 그럼 나도 이번 기회에 바이오의공학부를 제대로 배워볼게. 좋아, 교수님 나와주세요. 국내 의공학의 역사는 대략 30년에서 40년 정도로 그 역사가 타 학문에 비해서 길지 않습니다. 국내 대학교에 보편적으로 의공학과가 있지 않은 이유도 그런 이유죠. 국내에서 의공학과는 아주 신생학과에 속합니다. 그러나 의공학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이미 100개의 대학에서 의공학과가 가장 인기 있는 학과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전공으로 의공학과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의공학에 대한 연구 지원 및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공학의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적 의공학 위상에 발맞추어 초창기 전자공학에 치우쳐 있던 의공학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생물학, 의학 교육에도 초점을 맞춘 선진국형 의공학 교육이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를 시작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공학의 궁극적 목표는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아가서 더욱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및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의 수명을 끌어올려 인류가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하였고 이제는 늙더라도 자신의 몸을 관리하며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의공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의공학은 의료 전반에 있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이 역할은 의료기기 개발에만 단순히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진단에서부터 치료, 예측, 후처리 등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함께하며 인공장기의 개발, 이식 등 근본적인 질병의 해결책 또한 제시하게 됩니다. 또한 막대한 양의 환자 정보를 관리하고 병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생명의료정보 분야의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미래 스마트 의료 전반을 책임지는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전통적인 학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여러 학문의 융합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융합학문의 꽃은 단연 의공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공학 분야는 학문 간 만남이 가장 많이 요구되고 또 그만큼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바이오 의공학부에서는 배우는 학과목은 그 분야에서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을 통해 바이오 의공학부의 그 과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기초과학 및 공학에 대해 배웁니다. 일반 기초과학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학 과목 등의 융합을 통해 기초부터 응용까지 탄탄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합니다. 기초과학에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등이 있으며 공학 과목에는 미적분학, 유기화학, 물리화학, 통계학, 컴퓨터 언어 등이 있습니다. 바이오 의공학의 적용 분야가 넓은 만큼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 또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로이론, 전자회로, 디지털 시스템, 생체 정보 계측 과목 등이 의료전기공학에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근육, 지방량을 알려주는 인바디 체외 측정 장치나 심장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심전도 측정 장치 같이 생체 현상을 전기적으로 측정하거나 혹은 전기 자극을 주어 신체의 재생을 돕는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의료 전기공학 및 전기 생리학을 이용하면 전기 자극을 주어 하반신 마비 환자를 걷게 한다든지 절단된 신경을 재생하는 바이오 칩을 개발하는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MRI, 초음파, 내시경 등 인체 내부 영상 기술의 원리 및 응용 분야는 의료 영상, 의학 영상 처리, 의료 인공지능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초정밀 진단, 조기 진단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혹은 인체에 이식되는 의료기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체가 이러한 물질들과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생체 재료, 생체 적합성, 의료용 소재 공정 등의 과목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레이저 치료 기술은 빛을 이용한 의광학 분야입니다. 레이저 치료 기술은 피부과 외에도 임상의료의 전 분야에 걸쳐 사용되고 있습니다. 첨단 내시경, 안과 등의 분야에도 광학 기술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광유전학 분야의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빛에 반응하는 세포를 치료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요. 기초 광학, 실험 실습 과목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의료 영상, 신경 및 뇌공학, 바이오 포토닉스 등의 과목을 통해서 뇌의 구조 및 기능을 이해하고 공학을 통해 인공 뇌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기초를 다집니다. 의공학 프로그래밍, 의학 영상 처리, 바이오 메디컬 인공지능, 바이오 메디컬 빅데이터 등의 과목을 통하여 의공학에 특화된 인공지능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전공의 깊이가 얕은 학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학부에서 다루는 것이 많다 보니 아직 구체적으로 진로를 정하지 못했거나 흥미있는 분야를 찾지 못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전공 과목을 듣다 보면 분명 본인의 가슴을 뛰게 하는 분야들을 찾을 거예요. 와,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 이제 바이오의공학부가 어떤 곳인지 알 것 같아. 그동안 제대로 몰라서 미안. 그런데 전공에서 배우는 바이오의공학이 실제로 어떤 분야에 적용되는지도 궁금한데?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럼 정말 많은 분야에 적용되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 먼저 뇌과학 및 뇌공학 분야가 있어. 나도 사실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학부에 진학했거든. 뇌 연구는 의학, 생물학, 컴퓨터, 전기전자, 심리학까지 총 동원되어야 하는 가장 복잡한 분야 중에 하나야. 의공학은 서로 다른 학문 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 뇌 내부를 보고 뇌의 기능을 파악하고 뇌의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다양한 공학적 지식을 적용해. 와, 뇌 하나를 연구하기 위해 정말 많은 학문을 공부해야 하는구나. 너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그럼 요즘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이 대세인데
바이오 의공학에서도 인공지능을 써? 그럼 인공지능 기술은 질병 진단, 치료, 예후 예측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어. 실제 임상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은 의학을 이해하는 공학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거든. 그리고 너 혹시 레보너 칩이라는 말 들어봤어? 레버너 칩? 칩 위에 실험실이라는 뜻인 건가? 맞아. 어떤 건지 감이 와? 실험실이라는 공간이 칩 위에 있다는 거니까 뭔가 복잡한 일을 간단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 오, 거의 근접했어. 이 기술은 마이크로 단위의 액체를 다루는 건데 피 한 방울이라는 적은 양의 샘플로 혈당이나 질병을 측정하고 진단하는 기술이야. 질병에 대한 진단을 저렴하게, 빠르게 할 수 있다면 정말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겠지? 들으면 들을수록 바이오 의공학부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인 것 같아. 내 친구가 다시 보인다. 그 외의 적용 분야는 교수님께서 더 알려주실 거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바이오 의공학에서는 생체 조직을 대체하여 이식할 수 있는 인공 피부, 인공 뼈 등의 인공 장기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이러한 생체 재료들이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생체 적합성을 연구합니다. 이렇게 개발된 생체 재료를 이용하여 체내에 삽입 가능한 센서 등을 개발하고 헬스케어 진단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약물 전달 시스템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약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원하는 부위에, 원하는 때에, 원하는 양만큼 사용하게 하는 정밀 제어 기술이 요구됩니다. 아직은 약물을 운반해줄 적절한 재료와 기술, 조작 방법 등이 부족하여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학부 졸업 후 학생들이 나아갈 수 있는 진로는 이와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학부 졸업 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 바이오 의공학부는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바이오의공학부의 연구실 중에 한 곳인 신경센서 치료연구실이야. 여기에서는 주로 신경치료, 재생을 도와주는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연구를 해. 신경치료와 재생을 위한 디바이스 개발? 그게 어떤 건데? 신경 통증을 약물 없이 완화해준다거나 걷는 것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신경 및 근육을 재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있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추세잖아. 우리도 언젠간 노인이 될 거고 노인이 되면 질병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넌 아픈 상태로 오래 살고 싶어? 당연히 아니지. 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맞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첨단 디바이스를 연구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야. 연구실을 실제로 보니까 너가 바이오 의공학부 학생이라는 게 실감이 난다. 이런 곳에서 실험실 가운 딱 입고 연구에 집중하는 거지? 너무 멋있다. 나도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바이오의공학부에 진학했지. 우리 바이오의공학부는 총 14개의 연구실을 갖고 있어. 그리고 학생들의 의공학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 예를 들어 어떤 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 분야를 집중 탐구할 수 있게 하고 캡스톤 디자인 과목을 통해 의공학 연구를 경험하게 해. 캡스톤 디자인? 그건 뭐야? 캡스톤 디자인은 연구 및 실제 의공학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해보고 싶은 학생들에게 더 심도 있는 진로 탐색 기회를 주는 과목이야. 학생들이 관심 있는 연구실을 찾아보고 연구 주제를 정해서 한 학기 동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는 과목이지. 솔직히 이런 연구실에서 직접 연구하면 강의실에서만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긴 하겠다. 기억에도 오래 남고 연구를 하면서 내가 어떤 거에 흥미가 있는지 찾기도 쉽고. 맞아. 그리고 해외 대학과 의공학 관련 학과와 MOU를 맺어서 학생들이 해외 대학 생활을 경험할 수도 있어. 의공학이 선진국에서는 인기 있는 학과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해외에서 의공학과 수업을 들으면 더 배우는 것들이 풍부해지겠다. 너도 기회가 되면 꼭 경험해봐. 응, 벌써부터 학교 생활 너무 기대돼. 화이팅! 화이팅!